예, 이번에는 2교시고요. 아까는 우리가 if문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엔 if else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조건을 평가해서 이제 참과 거짓으로만 구분해가지고 참과 거짓으로 구분해가지고 문장 1을 실행할지 문장 2를 실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제는 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if문을 두 개 사용했죠. 이렇게 해서 if문 두 개 사용했는데 이제는 if else문을 사용해서 조건이 하나죠. 요거냐 아니냐를 넣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요걸 변경을 못했네요. 네, 요렇게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스코어의 값이 얼마에 떨어져서 아까 if문 두 개 쓰던 거를 else문을 이용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들어가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어, 아까 이것도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얘기를 안 드려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얘기는 좀 드리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코드를 제가 이렇게 되네요. 소리가 나네. 죄송합니다. 네, 코드를 이걸 뭔가 문제 있었나봐요. 소리가 날 이유가 없는데 소리가 두 번이나 났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쓰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구문에 들어가는데요. 이거를요 블록을 이용해서도 넣을 수가 있어요. 블록을 이용해서 넣게 되면 한 줄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렇게 넣으면은 요 들여쓰기는 그냥 그 우리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알아서 들어간 것 뿐이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동일해요. 근데 이 조건문이 맞으면 이 밑에 한 줄만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얘도 밑에 한 줄만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이 아이디에서는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한 줄만. 근데 이거를 여러 줄을 넣고 싶잖아요. 합격입니다. 당신은 뭐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두 줄을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엘스문이 들어가 있어서도 또 문제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축하합니다라고 이거는 일단 주석 쳐놓읍시다. 이렇게 주석 쳐놓고 똑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두 줄을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안 돼요. 이거 들여쓰기 해도 되긴 하는데 딱 치면 바로 밑으로 들어가요. else문은 if문은 그 다음 문장, else문도 그 다음 문장. 근데 이 두 줄을 하고 싶잖아요. 두 줄을 하려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 풀면 그 여기 에러가 뜨죠. 왜냐면 요거 한 줄이고 else문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줄 이상 하고 싶으면 요 중괄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이런 식으로 이 이후의 중괄호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알아서 이제 내려가죠. 보기 좋게. 근데 지금 중괄호를 이렇게 붙일게요. 중괄호를 붙이면 여러 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뭐 70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두 개의 구문을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중괄호를 쓸 때 여러분들이 저는 코드를 볼 때 가장 가독성을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가독성이 높으려면 중괄호 여기 있으면 이거 잘 보입니까? 이게 소괄호인지 중괄호인지 헷갈리고 여기 또 이 끝나는 문도 있고 그다음에 얘도 여기 가로 열고 또 닫고 이러니까 이 중괄호 나오거나 가로가 나올 때는 이게 이제 그 연산에 관계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엔터를 중괄호마다 엔터를 많이 쳐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독성에는 매우 좋아요. 물론 줄은 더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은 한 줄을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중괄호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현상이 동일한 구동은 가능해요. 동일한 구동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괄호 우리가 이거를 꼭 들여쓰기는 아무 의미는 없어요. 들여쓰기는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디가 우리 개발 환경이 알아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들여쓰기 없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 근데 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들여쓰기에는 자동으로 좀 들어가니까 뭐 이런 중괄호 같은 거 엔터를 잘 쳐서 내가 두 줄 이상의 조건문을 넣고 싶을 때 잘 활용합니다. 뒤쪽에 아마 있긴 할 텐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이 들여쓰기 없으니까 요렇게 한 구문만 딱 동작을 해요. 얘도 요렇게 한 구문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사이에다 뭘 넣고 싶다? 그러면 이 else문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else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 중괄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 무조건 에러가 나죠. 왜냐면 그냥 구문 중간 구문에다 갑자기 if문도 없이 else문을 사용하면 그럼 이제 잘못된 코드가 되니까요. 뒤쪽에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중괄호 관련된 내용은 할 거고요. 어쨌든 코드에서 우리가 조건문은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 참인 조건에 맞게 이 다음 문장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중괄호가 있다면 여러 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을 넘겨보시면, 그래서 다중 또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 조건도 확인하고 이 조건도 확인해 이 조건도 확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쓰는데, 그때는 if문과 else문을 썼지만 그 사이에 중간에 새로운 조건들이 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else if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조건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이 조건도 안 맞고 이 조건도 안 맞고 이 조건도 안 맞으면 맨 마지막에 무조건 이거가 선택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중 조건문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기 있죠. 음수인 경우도 있고 양수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값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숫자 0은 음수도 아니면서 양수도 아닌 값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중 조건문을 사용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중 조건문, 이런 것도 다중 조건문 안 쓰면 되게 또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드시는데 되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중 조건문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것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거 다 이렇게 코드는 다 들어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코드를 조금 더 넓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고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정수가 입력되면 이 값이 0인지 아니면 음수인지 정수인지를 나타내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그래서 실행되겠죠. 그래서 0을 넣게 되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조건에 입력하신 것은 정수 0입니다. 정수 잠시만요. 입력하신 값은 정수 0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조건 1을 넣게 되면 1은 양수 정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네, 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중 조건을 여기 else if문이라는 거에 그 다음 구문에 대해서, 얘도 그 다음 구문에 대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else문을 잠시만요. 이거랑 요거랑 동일한 게 두 개 들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가 동일한 게 두 개 들어갔네요. 네. 네, 동일한 게 순서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if else문으로 변경하자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if else문으로 변경하자는데 위에 이제 요 문이 있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건 선택문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건 선택문 해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이제 죄송합니다. 이 조건 선택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조건 선택문인데 else문을 이용해서 또 하는 거죠. else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점에 A, B, C, D, F 학점을 내기 위해서는 if else문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if else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if else문을 이용해서 A, B, C, D를 이렇게 구분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양수냐, 음수냐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그리고 이제 숫자 0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분기문으로 분류할 때 네,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몇 학점인지를 B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학점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건문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때 100 이상의 값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도 한번 같이 돌려보면서 100 이상의 값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는 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복사해 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뭐 87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책에 있는 PPT에 있는 대로 87점을 넣었을 때는 80점 비학점이라고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조건문 하나가 부족하죠. 어떤 조건문 이상이죠? 여기 100점이라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100 이상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넣었지만 요 값을 누르점 내가 마이너스 10을 넣어도 뭐 F학점, F 마이너스 10점은 있을 수 없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예외 처리를 더 해준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가독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 중괄호는 안 사용해서 줄은 저기 있지만 뭐 이거를 여기 이제 100점 이상이니까 여기 100점 어디다 놓지 고민하면서 100점 이상일 때 조건은 어디다 놓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독성을 위해서는 맨 위에 넣는 게 맞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else 문이 돼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else 문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건문이 하나 더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를 그대로 제가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출력으로는 줄 수는 없지만 10점 이상, 100점 이상이다. 네, 100점 이상이면 뭐 이렇게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한테 뭐 문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문자를 0이라는 문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넣는데 이때 여기서 하나의 더 조건을 만드는 거죠. if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가 1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네 이런 식으로 1 조건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1이면 printf에서 100점 이상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코드를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밑에도 어떻게 될까요? else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닫아줌으로써 네, 조금 코드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이걸로 버튼을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실행되니까 이렇게 실행하지 마시고 빌드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아니면 여기 컨트롤 플러스 F5번을 사용하시면 디버깅 모드로 안 들어갑니다. 디버깅 모드는 오늘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하는 버튼을 눌러서 제가 100 이상을 넣어보겠습니다. 101을 넣어보면 100점 이상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조건문만으로는 이거를 뭐 완벽하게 끝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값을 1이라는 값을 좀 인기응변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로 출력하게 하고 이 조건은 못 출력하게. 그럼 이 조건에서도 밑에 이제 정상적인 조건들 있죠. 정상적인 조건을 또 실행을 시키면 뭐 99점을 맞았다 하면 100점을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요렇게 되네요. 100점 요렇게 만드니까 요 99점은 여기에 걸리네요. 그쵸? 99점이 여기에 걸리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가 이게 는는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예, 조건문을 한번 비교했어야겠죠. 제가 그래서 1을 넣어줌으로써 여기가 는는인데 이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99점을 넣게 되면 A 학점. 네. 아까 여기다가 제가 이걸 하나 빼냈네요. 이걸 빼내니까 이 조건문에 계속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대입이니까 예, 여기가 계속 참이겠죠. 제가 여기가 뭐라 했죠? 1이 0이 아니면 모두 참이라고 했잖아요. 0이나 펠스가 아니면 모두 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건 제가 실수를 했고요. 그럼 이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또 있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점수라는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100점. 얘도 F학점이긴 해요. 사실 F학점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입력할 수 없습니다를 또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지금은 얘는 else if 그 다음에 너보다 여기서 요거는 똑같이 어떻게 빵점보다 높은 경우 그러면 else문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때 얘는 여기를 제가 0이라는 값을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거 떨어질 텐데 그럼 이 조건문을 또 하나 변경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 조건문을 if else 해가지고 없이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고 빵이라는 값을 넣어준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선 저는 중괄호를 썼네요. 네. 이거 뭐 else if인데 if else를 썼어요. 네. 제가 그냥 라이브로 바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오타가 바로바로 있네요. 네. printf 한 다음에 0 이하 0점 이하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엔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코드가 많이 길어졌죠,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뭐 1점을 넣으면 아주 F학점입니다. 잘 나오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본 다음에 마이너스 1점 하게 되면 0점 이하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죠? 잘 됐나요? 이제 모든 코딩이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10점을 입력하면 100점 이상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99점을 입력하게 되면 A 학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여기에 있는 요 코드로 해서 0과 100 사이의 값을 입력하려 했지만 실제 조건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건문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변수 우리 캐릭터 변수에다가 요 조건문 그냥 아예 ABC 값이 아닌 다른 조건문을 한 다음에 요렇게 출력하는 구문들을 두 개 더 넣었습니다. 얘도 물론 if문과 if else문을 사용했고요. 모든 게 정상이라면 정상적인 코드로 해가지고 우리 점수와 이 학점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100점 이상, 100점 이하, 0점 이하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까지 제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이제 중첩 if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f문을 활용하다 보면 아까는 if문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는데 그 안에다가 요 if문 안에다가 여러 줄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 줄 쓸 수 있다 했죠? 제가 중괄호를 쓰면 여러 줄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중괄호를 써가지고 그 사이에 또 조건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이 있어서 얼른 요거나 요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조건식을 넣어서 여기로도 빠질 수 있게 이 조건까지 오면 중첩 if문까지 여러분들 여기 이 앞에서는 다중이죠. 다중 if문과 플러스 중첩 if문까지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갈림길이 나오면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나오면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또 두 가지의 갈림길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중첩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몇 가지의 갈림길도 계속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갈림길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만들어지듯이 갈림길을 계속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갈림길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분기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느 쪽이든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겠죠. 방금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중첩 입부문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중첩 입부문 하는데 이 중첩 입부문은 재밌는 건 얘는 여기 중괄호를 안 쓴다면 그 밑에 있는 한 줄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조건이 참인 경우 두 번째 조건을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요 한 줄만 판단해. 근데 아까 교수님 이거 뭐 if문은 그 밑에 있는 한 줄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도 또 if문이니까 그 밑에 있는 또 한 줄까지는 또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두 줄 글씨 이렇게 쓸 거면 정확하게 하려면 이 책도 조금 여기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서는 뭐 이제 라인을 줄이기 위해서 했긴 했지만 중괄호를 여기서 써주는 게 여러분들 가독성에서 훨씬 좋겠죠. 물론 이건 되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되긴 돼요. 두 줄이지만 얘한테는 요게 한 줄로 보이는 거고요. 얘는 다시 여기 한 줄만 보는 거니까 되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중괄호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인 경우 두 번째 조건을 판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참인 경우 프린트문을 수행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 모두 참인 경우 프린트문을 수행한다. 이런 경우 단락 맞추기, 들여쓰기를 하면 조건이 적용되는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동으로 지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 리눅스나 이런 데서 사실 자동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단락 맞추기 조건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그게 꼭 얘가 무조건 다음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적히냐? 블록으로 묶어주는 건 프로그램 이해하는 방법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은 뭐냐? 아까 중괄호로 묶어주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한 장 넘겨보면 잘못된 예의 중첩인데요. 이거 보시면 우리 처음부터 잘못된 예를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책에서 중괄호를 썼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예를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얘는 여기 구문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구문을 보고 그리고 얘는 또 여기 else문하고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이 구문에서는 잘못된 예가 있대요. 프로그래머의 의도치 않게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라고 출력하지만 0이나 100이 아닌 사이의 값이 나오면은 점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요렇게 하고 싶은 게 프로그래머가 개발하고 싶은 방법이었대. 그러니까 0 이상 내가 뭐 110을 넣게 되면 아까 제가 110을 넣은 거 만들었죠. 뭐 140, 지금 140을 써버렸네요. 140을 넣게 되면은 요게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나타내고 싶었대요. 그쵸? 그러나 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50을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나온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거 코드에서 제가 50을 입력을 하면 요 조건문은 통과가 돼요. 오케이, 통과됐어. 근데 여기서 이 조건문이 통과가 안 됐어. 그랬더니 요 else문이 얘의 else문이었네. 뭐죠? 퀘스천 무슨 말이죠? 헷갈리네. 이거 얘의 조건문이 else문이 얘 거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면 얘가 밑에 거고 얘가 얘니까 이 얘의 else문이 얘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얘의 else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황당하긴 하죠. 그래서 이 조건문에서는 이렇게가 else문이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긴 요렇게 두 개가 else문으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코딩을 해보면 IDE가 잘 판단하긴 합니다. IDE가 잘 판단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블록으로만 보면 들여쓰기 여기 두 칸 했고 여기는 이렇게 두 칸 했고 얘는 한 칸 했으니까 얘랑 같은 애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보시면 얘 입장에서 보세요. 요 위에가 없다고 치면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가 이상한가요? 다시 요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 문제가 여기에 요 구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웠습니다. 이 들여쓰기만 틀렸을 뿐이지 얘와 얘는 한 쌍이죠.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얘와 얘는 한 쌍입니다. 이거 구문만. 근데 그러면 위에 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가 한 쌍일까요? 얘와 얘는 한 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쓰기만으로 보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게 문제가 잘못된 예라고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중괄호를 사용해서 구분해라. 그러면 얘와 얘는 한 쌍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잘못된 원인은 if문의 중첩으로 사용할 때 else문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if문과 짝을 이룬대요. 그쵸? 가장 가까운 데가 얘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죠. 근데 위프는 의도와 다르게 실행되는 if문이 이제 다르게 실행되다 보니까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을 이용하게 되면 그쵸 여러분들 블록을 이용하게 되면 얘에서 가장 가까운 애는 바로 위에 있는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 안에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나보다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얘에서 두 번째 얘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그 예제를 제가 한번 이거 예제를 그대로 갖고 와봤는데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좀 확대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구문 잘못된 구문이 먼저 실행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글자 나오기 전까지는 잘못된 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50을 넣게 되면 뭐죠? 이 부분이 두 개가 붙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책에서 지금 잘못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책에서 지금 복사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 아까 책에서는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들여쓰기만 넣고 보면 얘와 얘가 같은 애라고 보였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도 알아서 ID가 이런 식으로 내가 엔터 탁 치면요 지가 알아서 들여쓰기도 벌써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얘가 얘랑 같은 구문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코딩할 일은 거의 없어. 제가 이렇게 해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 엔터 한 번만 치면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F8인가? 뭐였더라? 이거 들여쓰기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요즘은 잘 안 쓰는 건 저는 그냥 바로바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들여쓰기 맞춰주는 그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검색하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를 딱 이게 블록을 정한 다음에 컨트롤 K하고 F를 누르면 자동으로 들여쓰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진 않을 건데 어쨌든 자동으로도 비주얼 스튜디오 맞춰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드예요. 이런 코드면 당연히 제가 50을 넣는 순간 어디로 가죠? 점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점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재미삼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죠? 들여쓰기를 가지고 농가를 좀 한 거죠. 근데 중간 코드 나왔어요. 이제 중간 코드 나온 다음에 우리가 블록을 지정했어요. 근데 블록 지정할 거면 좀 더 좋게 이런 식으로 블록을 한번 밑에 있는 애도 블록을 지정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 그 다음에 블록 지정할 때는 엔터를 많이 쳐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코드를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60 이상 50점을 넣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우리가 원하는 코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정상적인 점수를 넣어볼게요. 정상적인 점수를 넣을 때는 동일하게 70점 넣어보면 70점 합격입니다. 얘도 70점 합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얘는 얘의 조건문이고 얘는 우리가 다시 아까 정렬했던 컨트롤 A하고 K랑 F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K, F 빠르게 눌러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얘가 증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 누르면 이렇게 얘와 얘가 같은 애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까봐 들여쓰기 실수를 할까봐 써놓은 건데 IDE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IDE가 아주 좋게 다 사실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는 하실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중괄호를 안 쓰면 이런 피폐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 꼭 중괄호를 잘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한 장을 더 넘기면 스위치 케이스인데 여기서 잠깐 쉬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